지지는 연수를 구별을 안 합니까 전혀? 예? 천간하고 지지는 아예 촌년이면 촌년 전체를 같이 한다고. 아, 그것도 같이 그 생각이나 사고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천간적인 것은 이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그대로 드러낸 거니까 지지에 이제 요 생각 속에서 활동하고 자기가 무대를 자꾸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지의 현실이 이제 오히려 그 삶을 자꾸 방해하든지 또는 도와주든지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계속 미쳐준다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에 예. 시간적으로 만약에 15세를 나눈 20세를 나누면 아, 5세 이런 식으로 뭐 예, 그거는 자르듯이.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그거 항상 같이 봐야죠. 예, 예. 우리가 운의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간은 그때 꿈꾸게 되는 어떤 그 생각이나 자기가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갑대운이다. 또는 갑녀이다. 이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새로운 뜻, 새로운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 생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성으로 자꾸 가게 되는 속성. 그죠? 망해도 줄기차게 나는 한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접지 않는 그런 걸 이렇게 같이 상징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천간적으로 올라올 때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 요게, 그죠? 처음에 뜻을 세운다. 그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요. 갑대운이 왔으니까 당신 이때 뜻을 세우고 뜻을 굽히지 아니할 거다. 그죠? 을은, 그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구호를 외치고 행동에 옮기고 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소년기에 만날 때 요거 연습 많이 하면 할 말 많아집니다. 실제로는.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자, 봐가지고. 자, 비견이 있을 때. 그 비견을 소년기에 만났다. 그렇죠. 이런 것도 성장, 발육, 그죠? 등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모양이고, 또는 친구, 형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실제 응용해서 쓰는 건데, 뭐, 갑자, 을추, 이런 간지가 없는데 항상 이상하게, 그죠? 이걸 예문처럼 자꾸 쓰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이것도 우리 하나의 테크닉인데, 지루하지 말라고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이것도 형제 살리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본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화기로서, 우리 오행적으로 화기로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육합은 다 아시죠? 안 하신 분 없지? 안 한 분도 있네. 그러면 여기에 팔자 내에 지장간이나 육합에 의해서 있는 자리에 오행적 수를 살리면 그 형제수가 딱 나온다니까요. 딱 맞게. 그러니까 예문처럼 쓰면은 뭐냐. 물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서 자식의 수를 제한하지만 과거 사회처럼 자식을 막 놓는 시절에는, 막 생긴 대로 놓는 시절에는 그것을 형제수를 쭉 살려보면 여기 육합에 의하여 끄달려오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글자, 요걸 가지고 딱 살려보면 형제가 딱 맞거든요. 그게. 하여튼 뒤에 육합하고 해드릴게요. 지금 육합 모르는 분이 계셨어. 그럼 놀이, 친구, 형제, 협동심, 그죠? 협동심. 그러니까 비견에서는 그렇게 그게 없는데, 청년기에 가서는
그죠? 경쟁자. 그러니까 비견, 예, 저 뭐냐면 경쟁자, 피곤함, 경쟁의 피곤함,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죠. 어차피 재성을 깨트리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년기에서 봤을 때는, 손해 볼 일, 재성이 어차피 깨지는 의미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경쟁자, 그 다음에 전투력, 그 다음에 이익 배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노령에는 건강의 왕성함, 그 다음에 재물의 분탈. 시에 겁재가 있으면 이제 보통 물론 말년에 이제 재산의 분탈로도 보는데, 이제 자식에게 살아생전에 증여, 예,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죠. 예쁜 도둑이 붙어서 결국은 재산을 빼앗아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견겁재는 그렇게 노년에는 건강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겁재. 근데 겁재가 있는 사람들 훨씬 투쟁성이 좋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친구, 경쟁놀이, 투쟁의 놀이, 부친 인연 박약. 제가 이거 해보니까 꼭 부친의 명이 짧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덕의 무덕, 덕의 무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표현 방식에서는. 부친 인연 파트면 부친이 빨리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가 혹시 이제 돌아가신 걸로만 이해할까봐 했는데, 이제 덕이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겁재라는 놈은, 재성만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관성, 모성까지 다 분탈해버리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줬는데 내만 안 줬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 복이 없다면? 네, 그 말이죠. 결론은. 살아 계시면 뭐, 있잖아.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데 뭐, 얻어물 것도 없는 부친. 무덕의 이제 형태들이 이제 꼭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친구 경쟁, 경쟁자. 그 다음에 재물의 목적 방해. 재물 취득을 방해. 그죠. 근데 간단하게 봐도, 그래 보면 돼. 이렇게 겁재 있으면, 일단은 저 잘 살 수 있다. 무조건.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뺏기는 쪽으로만 주로 그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겁재 있는 사람들이 잘 뺏어오기 때문에, 그 겁재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좋게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취득, 자꾸 깨트린다는 거죠. 재파. 원래 그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겁재가 월에 있으면, 그 부친한테, 그죠? 부친한테, 비견도 포함됩니다. 비견. 부친한테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깨어먹고 40대 중반부터 자수성가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 작용력들이 꼭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받지는 아예 안 받는 게 도리어 성공을 빨리 하는 경우라는 거죠. 월에 이제 겁재가 있으면, 비견겁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청년기에 가서 소모지출. 그죠? 실속 없음. 재물의 시비. 구설.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역시 소모지출. 그러니까 우리 총괄편 할 때 이게 쪼개는 힘이 워낙 강하다 했지만은 보통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 부도 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요때 제일 많이 나죠 실제로는. 예. 실속 없음. 그 다음에 구설, 잡음. 이렇게. 그 다음에 노년경에는 건강, 양호. 그죠? 재물의 분배. 이게 꼭 이렇게 나쁜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그 시에 이렇게 있으면 할매들 이렇게 평생 젓갈 장사해서 100억을 대학교에 기부, 이런 것도 분탈적 요소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청렴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그럴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식신. 그 어느 책을 봐도 제일 좋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연적, 그죠? 자연적 성장. 즉, 성장. 그 다음에, 활동력. 그 다음에, 표현력. 애 때 잘 떠드는, 제가 연애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그 식신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릴 때 내 나가서 학급 그 오락 시간 뭐 이런 거에 맨날 내 나가서 이게 떠들었거든요. 예, 식신이 있으니까 확실히 지금 세월 보니까 그런 작용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 의식주, 풍부. 그 다음에 표현, 예술성. 그 다음에 청년기에서는 이성관심. 그냥 막 외우는 건 아니죠. 그죠? 저게 결국 식상이 재성을 갖다가 그 일종의 교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재성을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편재성을 볼 때 제일 골아픈 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를 부로 볼 것이냐 처로 볼 것이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 보통 보면 또 재물로 볼 것이냐. 그죠? 재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보통 식상과 물이 지으면은 이제 재성을 땡겨오는 모양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처로 삼고, 그죠? 그 다음에 재와 인성이 한 번씩 조화를 맞추는 모양이 되면 이것을 재물로 보고, 이게 좀 실전에 안 하면 참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관심, 학문적 융통성. 식신이 전부 우리 신살에서 문창살 되잖아요. 그죠? 문창살. 예, 그럴 문자에 창성할 창. 문창살. 그죠? 그 다음에 장년기에도 의식주 학자. 이주, 이사, 주로 넓힌다. 넓힘. 이런 뜻들을 많이 가지고, 그죠? 재산 증식. 이렇게 해서 많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관에 대한 걱정이죠. 자식, 배우자 근심이죠. 배우자 근심.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노년에는 의식주 평안함. 그 다음에 수명장수. 수명장수. 말년의 활동력. 활동력 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글자 자체도 처음에 만들 때 참 잘 만든 게 그지. 밥 숟가락 안 놓고 끝까지 밥 먹는 사람이 역시 오래 살고 잘 산다. 네, 그 다음에 상관. 천재성. 그죠? 천재성. 그 다음에 반항. 유흥. 실제 상관이 재성을 안 보면, 이렇게 상관이 무재다. 재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낭인이 된다. 이래 보면 돼요. 낭인. 네. 그게, 떠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고독한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간다는 거죠. 결국 규칙성을 많이 무시한다. 규칙성을, 깨트림.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자꾸 허물려는 그 속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관이 격을 이루거나 이러면 차라리 외국 가보면 그것도 괜찮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죠. 상관 격들은 차라리 외국 가면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너미 망한 자리, 너미 망한 것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선다.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 이런 거 하면은 도리어 재산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상관을 쓸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별로 안 좋더라. 상관들 하도 이게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관제구설 이런 게 잘생기죠. 관제구설, 시비. 특히 여자는 그죠. 남편에 대해서 근심. 그러니까 상관성이 관을 갖다 깨트린 작용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직장 나오는 것도 보면 제일 많대요. 실제로는 상관운에. 상관 들어올 때 잘 다니던 회사 때리치 아프고, 그렇게 확률적으로도 한 70% 이상은 거의 고운에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출. 그죠? 조직 사회 이탈. 상관을 제일 잘 쓰는 경우가 특공대 사장들이 제일 잘 쓰더만요. 회장님이 이제 이쪽 회사에 뭔가 안 되면 특공대 사장을 딱 보내놓으면 다시 탁 이렇게 세우고, 또 안 되는데 보내면 또 이렇게 세우고. 제일 잘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확장. 사업의 확장. 그죠? 관제, 구설, 시비가 따른다. 구설, 시비.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 근심. 그 다음에 남자는 관을 깨트리니까 자식 근심. 그 다음에 일종의 망신작용이 있다. 망신작용. 상관이 무경관하면, 상관이 관을 보지 아니하면 지쪼대로 통제는 없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라 그지. 그 다음에 편제. 재성 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죠. 우리가 격용설에서 격을 갖춘 경우인데,
예, 이것도 공부하는 게 이렇게 가만 보면 비경급제 있는 놈들은 경쟁심에 막 하거든요. 경쟁심에. 그런데 식신이나 상관성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융통성을 많이 부른다고 이렇게 뭘 핵심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깊이가 없어 보통 보면 이게 인성이 없으면 이게 학은 그렇죠. 학은 있는데 습들이 없다는 거죠. 익히는 작업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인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편제는 뭐냐. 편제도 공부 잘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못한다. 일단 19은 다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완전히.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도리에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공부태만 딱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상과. 돈 된다다. 돈 된단다. 이러면 그 공부는 잘하는 거라.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혜택. 부모의 경제적 혜택.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한 번씩 봐둘 게 이제 책에,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월천간에 이제 월에 있으면, 월에 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옛날 책에 나오는 방식대로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잘 나갈 때 재산을 받으면 남보다 훨씬 많이 받고, 세월을 기다렸다 받으려면 다 떠내려가고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형태에서 월에 이제 이렇게 편제성이 있으면 실제로 내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게 월에 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자리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인성이 연이나 월에 이렇게 요쪽이나 이렇게 같이 조화를 안 갖추고 있으면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업했지 했다. 잘 나가다 망해붙지. 그렇다. 딱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에 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죠. 아버지 잘 나가는 세월, 일그러지는 세월. 그것이 꼭 동반한다. 잘 나갈 때 받아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풍류. 자기도 괴롭다니까요. 내가 일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자 풍류, 투기심, 그죠?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도 결국 여기 상과 중심으로 많이 가죠. 도덕성 없는 장사. 재성은 인성을 깨트리는 모양이니까 결국은 그래 되죠. 이성에 대한 방어. 방황. 제가 대운을 갖다가 20살부터 30살 사이가 그 편제 대운을 만났거든요. 이게 다 일라죠, 다 일라. 야, 진짜 징그럽다. 여자만 쳐다보면 징그럽다. 그 다음에 금전 문제. 금전 문제. 그 다음에 무대가 있다는 것은 자꾸 바쁜 생활이 이루어지죠. 바쁜 생활. 그 다음에 투기심, 바람기. 여자들은 시모와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이 재성을 본다는 것은 건강주의, 그죠? 노인이 큰 짐을 지는 것과 같다. 또는 이제 책에는 그렇게 말을 타는 것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죠? 노인이 말을 타면 수명이 위태롭다. 노인이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어느 영감님이 남의 집 머슴하면서 평생 살다가 주택복권이 된 거예요.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어보더란다. 자식만 논하고.
그래서 노년에 재성이 들어오면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적당주의. 진짜 그 정제를 깔고 있는 경우에 독하게 뭘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정제 중심으로 해갖고 있으면 태만. 그러니까 그 월에 이렇게 재성이 편제든 정제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어주는 대사가 이래요. 적당주의에 기인한, 그러니까 공부 이제 태만으로 해갖고 적어버리면 거의 진짜 그 교경설에서 말하는 전격들이 아니면 그냥 다 딱 고려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세상살이 호기심 많고 뭐 이거면 안 됐나. 이렇게. 어차피 운전면허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운전면허 합격하려면은 이종은 60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들은 될 만큼만 한다 이게 60점. 미쳤다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100점을 왜 맞나. 그죠? 근데 인수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 제가 운전면허 100점을 맞았거든요. 진짜 연습 문제지 싹 다 사갖고 팍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해놓고 보니까 60점이나 똑같이 면허증은 똑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왜 했나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정제. 부모의 경제적 혜택. 경제적 혜택. 이렇게 차선생님이 이제 관찰해 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이들이 대부분 크잖아요. 그죠? 월천간에 정제가 세력이 있으면 보통 100억은 받더라도 요즘 세대에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뭐 공망 안 맞고 그죠? 이렇게 일주가 있으면 월천간에 정제가 예쁘게 놓여 있다. 정제가 있고 뭐 요것이 세력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임수가 있고 신이 있다. 그죠? 여기서 생해주는 모양이고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게 이제 정제가 딱 세력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 100억이더라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참고해 놓고 다음에 해줄 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급, 그죠? 상속재산, 그죠? 이상적 배우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안정적 재산. 문서. 그래. 고정수익. 근데 주로 안정석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려는 속성이 정제가 제일 강하니까, 예, 보수적이기도 하고, 약간 보수성도 있고, 그죠? 보수성. 그 다음에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라 하더라는 거죠. 수시로. 야, 재성이 발달을 하니까. 대충 될 만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년에도 적당한 수익. 적당 수익. 그 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도 고정 수익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건강에는 좀 불리하다. 분리. 이제 어느 글자가 맞느냐, 어느 글자를 중요하게 쓰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그러네, 예. 아, 예, 예.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 예.